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말수가 줄고 마음이 작아진 느낌. 상대는 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못했어?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이 말들이 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있고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야 할 관계를 좋은 인연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이유, 그리고 그런 인연을 왜 내려놓아도 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매일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 꺼냈나?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나? 내가 분위기를 못 읽은 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은 말을 꺼낸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버린 쪽이 문제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많은 걸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건강도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존엄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만큼은 지켜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상대는 나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자기 이야기에 신이 나서 떠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깎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 상담하러 오셔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요? 친구들은 다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면 상처받은 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데도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그 관계가 여러분한테 좋지 않다는 신호예요.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고 나서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관계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불편한 관계도 필요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불편함이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불편함이에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의아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존감이 갉아먹히는 걸까요? 상대는 나쁜 의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제가 법당에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더군요. 그 패턴이 워낙 정교하고 은밀해서 당하는 사람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저 막연하게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데 뭐라고 따져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항상 비교가 따라붙는 말들이에요. 아이고, 당신 참 편해 보여. 나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다르죠. 나는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너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당신은 좋겠어. 자식들이 엄마한테 손 안 벌리잖아. 우리 애들은 아직도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해서. 이것도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너는 자식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소박하게 사니까 걱정이 없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박하다는 말은 곧 가진 게 없다는 뜻이고 욕심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작게 산다는 의미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칭찬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하죠. 고맙다고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서 자꾸 쓰라린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교묘해요. 상대는 자기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 속에는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요즘 건강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데. 이 말 속에는 나는 부지런한데 너는 게으르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연락 자주 하지 마. 그래야 애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거야. 이 말에는 너는 자식한테 집착하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우월감이 섞여 있어요.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나서지는 마. 요즘 젊은 부부들 싫어해. 이런 말은 너는 눈치가 없구나 하는 비난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혹시 이런 방법도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조언이지.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라고 단정 짓는 건 조언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는 친절하게 조언하는 건데 왜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 패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평가받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입니다. 대화하면서 상대가 계속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 당신이 입은 옷, 하는 말, 표정 하나하나를 채점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만났을 때 인사부터 그래요. 어머, 살 좀 빠졌네? 이 말은 원래 살이 쪘었다는 뜻이고, 피부가 좋아졌네? 이 말은 전에는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옷 잘 입었네? 이 말에는 평소에는 못 입는다는 게 깔려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트집 잡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식사하면서도 그래요. 요즘 외식 자주 해?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자식들이 용돈 보내줘? 연금만으로 사는 거 힘들지? 손주들이 자주 와?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별 관심 없던데. 이런 질문들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자식한테 사랑받는지, 외로운지 이런 걸 재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다가도 나중에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응, 괜찮아. 다 잘 지내.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또 판단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고 진짜 속마음은 숨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피곤한 부분이에요. 상대는 계속 당신을 바꾸려고 들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변했다고. 내 방식은 옛날 방식이야. 좀 달라져야 해.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누군가 와서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죠. 엄마,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자식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지.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젊은 사람들 기분 나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란스러워집니다. 내 방식도 틀리고 내 생각도 틀렸다는데 그럼 나는 뭐가 맞는 건가요? 5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함께 있을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도 점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뭘 말하면 또 판단받을 것 같고 조언이 쏟아질 것 같고 비교당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상대 이야기만 듣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오갑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경청하고 그 다음엔 입장이 바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불건강한 관계에서는 항상 한쪽만 말해요. 한쪽은 계속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쏟아내고 다른 쪽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만 하는 쪽은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이야기는 재미없나 봐. 내 생각은 가치가 없나 봐. 나는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패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친절하게 조언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받는 쪽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평가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진심 어린 교류는 사라져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 패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형성된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저 친구가 원래 좀 그렇지. 원래 말이 좀 세. 악의는 없어.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숨조차 편하게 못 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만나는 동안 조심스럽고 만나고 나면 지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이 갉아먹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왜 계속 참으면서 만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이런 이유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정말 나은 걸까요?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걸까요?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제 경험상 후자가 훨씬 더 괴로워요. 혼자 있는 외로움은 그냥 조용히 혼자인 거지만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나는 그들과 다르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다울 수 있는지,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지, 이게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조절하라는 거죠.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설탕이 든 음료수가 있다고 합시다. 조금 마시면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데 매일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끊지는 않더라도 양을 줄이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라도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할 수 있고, 불편한 관계라도 가끔 만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나답게 숨 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편하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과는 말을 안 해도 편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과는 계속 말을 해야 해요. 침묵이 어색하고 뭔가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기분이 들죠. 그게 바로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여러분,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나면 자꾸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게 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나한테 독이에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정이 많이 들었어도 독은 독입니다. 반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는 약이에요. 내가 뭘 성취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나인 것만으로 환영받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해요.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용기.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 줄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 관계를 조정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가까이 하고, 어떤 관계는 조금 멀리 하고, 어떤 관계는 정리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불편한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 나를 지키는 용기.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비교 없이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침묵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지금 당장 없다 해도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서 나를 돌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에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관계, 나와 나의 관계니까요.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답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인연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